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비스 경영 능력 시험 SMM 모듈 A. 자, 이번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거죠. 제1회. 1회, 자, 적중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잘 경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를 통해서 내용 볼 거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실게요. 자, 프록2에, 프록2 찾으셨죠? 보시면요, 모듈 A 제1회, 1회 적중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적중 모의고사 문제, 펴셨죠? 자, 그러면 선다형 24문항이라고 되어 있죠. 선다형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선다형 문제. 자,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의 기본 요소 SMCREF 기억나시죠?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S는 sender, source, 그죠? 전달자로 메시지를 주는 사람 맞죠? 네, 자, 2번 M, 매너라고 되어 있네요. 자, M이 매너인가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인데 매너 들어가나요? 아니지요. 자, 뭔가요? 중요하죠. 메시지죠. 메시지. 그렇죠? 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호, 언어나 또는 제스처, 몸짓 등으로 바꾼 것. 우리는 이거를 메시지라고 하죠. 메시지. 그렇죠? 중요하죠. 메시지. 자,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볼게요. C는 채널 맞지요? 자, R은 receiver 맞고요. E는 effect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CREF, F는 뭐죠? 피드백이겠죠? F는 피드백. 이렇게 피드백까지 각각의 요소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번 보세요. 자, 다음 중 여러 이동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매너로 가장 옳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이동 시 고객이나 상급자, 여성의 경우 연장자는요. 길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내자는 안쪽에서 서서 가이드를 하며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그렇죠. 자, 상급자 여성 연장자는요. 길 바깥쪽이 아니라 길 안쪽에서 안내하고요. 안내자는 어디죠? 길 바깥쪽에서 가이드를 하며 이동한다라고 고쳐야겠죠.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업무용 차량에 자, 탑승 시 운전기사의 옆자리가 최상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사 옆자리가 최상석인가요? 아니죠. 운전사 옆좌석은 말석이 되겠죠. 자, 업무용 차량일 경우에는 운전사 옆자리가 말석임을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3번 보지요. 자, 상급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요. 이번에는요. 자, 상급자가 운전을 할 때 뒷좌석 운전자의 대각선 위치가 말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틀렸죠. 상급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요. 상급자 옆자리가 최상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상석은 뒷좌석 운전자의 대각선 위치가 차상석. 그리고 운전자의 바로 뒷자리가 말석에 해당한다라고 보죠.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열차 이용할 때 열차의 진행 방향으로 자, 창가 좌석이 상석 맞죠? 자, 답은 4번이고요.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에서는요. 이동이 용이한 통로 쪽 좌석이 상석이다. 아닙니다. 그렇죠? 자, 비행기에서는요. 밖을 볼 수 있는 창가 좌석이 그렇죠. 상석이고요. 이동이 용이한 통로 쪽 좌석이 차상석 그리고 가운데 좌석이 말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좌석의 위치들 잘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한 장 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자, 초두 효과. 어떤 사람에 대한 초기의 정보가 그렇죠. 나중의 정보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효과, 초두 효과 맞죠? 자, 2번 최근 효과입니다. 초두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 맞죠? 타인에 대한 정보 중 나중에 들어온,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정보겠죠? 자, 이런 정보가 먼저 들어온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다라고 해서 최근 효과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맥락 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그룹의 사람들은요. 이미지가 판단되는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여 해당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효과다. 맥락 효과 맞나요?
아니죠. 맥락 효과 틀렸죠. 자, 맥락 효과란 처음에 인지된 이미지가 이후에 형성되는 이미지의 판단 기준이 되고 또한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해서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우리는 맥락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저번에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연습 문제에서. 그렇죠. 선한 사람이 머리가 우수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그렇죠? 악한 사람이 머리가 우수하면 어때요? 예, 굉장히 교활해 보인다라고 한 것처럼 자, 맥락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그 맥락은 처음 인지된 이미지가 후에 형성되는 이미지의 어떤 판단 기준을 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맥락 효과라고 한다. 맥락 효과. 예. 각 효과들에 대해서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예, 부정성 효과 한번 볼게요. 자, 부정적인 특징이 긍정적인 특징보다 그렇죠. 인상 형성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효과. 맞죠? 자, 5번. 후광 효과입니다.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더라. 맞죠? 네. 자, 답은 몇 번? 3번. 틀린 답 3번입니다. 자, 04번 봤고요. 옆 페이지에 가시면요. 8번 문제 있습니다. 살펴보실게요. 자, 08번. 자, 다음에 다양한 호칭과 경어 매너 중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상급자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저라고 지칭한다. 맞죠? 예. 2번. 동급자인 경우에는요. 자, 무슨 과장님, 무슨 대리님 등의 님을 붙여서 부른다. 맞죠? 네. 3번. 문서에서 자, 상사의 존칭인 자, 님을 생략하여 사장 보고 있건, 사장님 보고 있건이 아니라 사장 보고 있건이라고 이야기한다. 표기한다. 맞죠? 자, 4번.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 귀사라고 예, 지칭한다. 그렇습니다. 맞죠? 자, 5번 볼게요.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 시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맞나요? 틀렸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말 사용 시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장님께서 말하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라는 내용 한 번 더 예,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한 장 더 넘기시지요. 이번에는 1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한 장 넘기셨어요. 네. 자, 11번. 고객의 구매 결정 프로세스 중 전통적 구매 결정 프로세스 모델인 아이드마. 그렇죠? 예, 아이드마 기억나시죠? 자, 이 아이드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아이드마. 각각이 가지고 있는 네. 자, 뭘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스펠링을 알면요. 스펠링의 뜻을 알면요. 그렇죠. 예. 이 내용 바로 문제 찾는 거,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A는 뭐예요? 그렇죠. 주의, attention. 맞습니다. 고객의 주의를 끌어 제품을 인지하는 관계다. 맞지요? 자, 2번 관심입니다. 자, 인터레스트죠. 자,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장단점을 인지하는 단계 맞습니다. 3번 욕구예요. 욕구. 자, desire. 자, 판매 촉진 활동 등으로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단계 맞죠? 자, 4번 가볼게요. 자, 기억, memory. 자, 욕구의 단계를 넘어서 제품에 대한 기억으로 구매 의사 결정지는 단계. 자, 마지막 5번 공유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아이드마에 공유라고 다 있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예, 공유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아이사스라고 하는, 그렇죠. 인터넷 활성화로 진화된, 자, 어때요? 예. 자, 프로세스 모델을 우리는 아이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아이사스. 자,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예, 공유다. 예. 자, 쉐어죠. 쉐어, S. 자, 구매한 제품에 대한 평가를 SNS를 통해 자,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이사스의 share, 예, 공유, 마지막에 S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몇 번이에요? 11번의 답은 5번. 아이드마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예, 요거는 아이사스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 다 동시에 어때요? 아이드마하고 아이사스에 관한 내용도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예, 그런 계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15번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고객의 성격 유형,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자, 디스크는요, 서비스 접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렇죠. 고객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지표 맞죠? 예. 자, 2번.
TA 교류 분석은 긍정 심리 이론이다. 맞습니다. 자, 3번. TA 교류 분석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한 이해 높일 수 있죠. 자, 4번. MBTI는 16가지, 그렇죠. 고객의 성격 유형별, 구매 행동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5번 갈게요. TA 교류 분석은요, 자기 이해를 위한 기본적 사상이 담겨져 있다. 그렇죠. 기본적 이해, 맞아요. 자기 이해를 위한. 그렇지만 어때요? 타인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담겨져 있다. 자기 이해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의 이해를 동시에 담고 있는 예, 그런 기본적 사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답은 몇 번? 5번. 옳지 않죠? 자, 이렇게 했고요. 페이지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이번에는 19번 문제 예, 살펴볼게요. 자, 한 장 넘겨서 19번 문제입니다. 자, 전화 응대 시 그 특징에 따른 유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전화 응대 시예요. 상황은 1번.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므로 표정, 태도, 자세는 어때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어때요? 청각으로서 그죠? 예, 그 내용을 어때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자, 어때요? 목소리의 높낮이라던가, 그죠? 예, 고점, 억양, 뉘앙스, 그죠? 잠시의 쉼, 이런 것들이 모두, 예, 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충분히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2, 3, 4, 5번 다 맞는 내용들이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전화를 응대할 때 그 특징에 따른 유의사항, 고객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하우 축적한다. 그렇죠. 자, 용건은 반드시 복창하고요. 재진술해서 내용 다시 재확인한다. 자, 당황한 상황에서도요, 의연함 잃지 않도록 감정 조절 잘하고요. 마지막, 음색과 음성의 크기, 톤, 속도, 말투, 억양 등의 청각적인 요인 잘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 3, 4, 5번 다 맞는 예,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페이지 바꾸셔서요. 이번에는 2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24번 문제 아래에 있어요. 자, 24번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위계론.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욕구 위계론 볼게요. 1번. 인간의 동기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욕구를 5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맞죠? 예. 자, 2번. 하위 계층인 생리적인 욕구부터 충족되어야만 그렇죠. 상위 계층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3번. 가장 상위에 위치한 욕구는 존경의 욕구. 그런가요? 가장 상위에 위치한 욕구는 뭐예요?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렇죠? 자, 이로써 자, 서비스 욕구의 관점에서 보면 종업원이 나를 존중해 주는가의 기준이 된다. 아니죠. 자아실현의 욕구에서는요. 어때요? 종업원이 나를 알아봐 주는가. 종업원이 나를 알아봐 주는가의 기준이 될 수 있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욕구 충족, 만족, 증대함은요. 해당 욕구의 중요성 낮아질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속 어때요? 그 욕구를 더 높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상위 계층의 욕구를 계속 예, 찾아 올라가는 거죠. 자, 5번. 때때로 각 욕구가 상호작용하거나 한 번에 2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각 욕구 간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 지니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까지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자, 페이지 한 장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요. 이번에는 OX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자, 볼게요.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OX의 27번 문제예요. 자, 안내 시 출입문을 지나는 경우 당기는 문이나 밀고 들어가는 문이나 관계없이 고객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안내자가 따라 그렇죠. 이동하도록 한다. 맞나요? 아니죠. 유사한 문제 나왔었죠. 예, 저번 시간에. 자, 어때요? 당기는 문은 어때요? 당겨서 열어서 당겨서 예, 열고 고객이 먼저 통과하도록 합니다. 자, 미는 문은 어때요? 미는 문은 밀고 들어가는 문은 안내자가 먼저 밀고 통과한 후에 그렇죠. 고객을 예, 어때요? 이동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자, 27번은 아니고요. 자, 29번 한번 가볼게요. 이미지 얘기입니다. 이미지는요. 개인적, 그렇죠. 지각적,
개인의 지각적, 정서적, 감정적 요소가 결합되어 주관적으로 인식되지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다음에 형성된다. 아니죠. 이미지는요. 어때요?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예, 답은 몇 번? 자, 틀리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중 고객이 갖는 내적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욕구 맞지요? 관여도 맞지요? 자, 과거의 서비스 경험 맞지요? 자, 고객이 이용 가능한 그죠? 경쟁적 대안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이용 가능한 경쟁 대안은요, 내적 요인인가요? 아니죠. 외적 요인인 거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경쟁적 대안들은 내적이 아니라 고객의 외적 요인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자, 틀린 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답은 몇 번? 그래서 2번 X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는 연결형 오문항 보겠습니다. 이건 다 풀게요. 자, 31번 한번 볼게요. 자, 손을 뻗으면요,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친구, 동아리 모임과 같이 제한된, 그죠? 자, 제한적 관계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봤습니다. 자, 어떤 거리인가요? 그렇죠. 개인적인 거리인 거죠. 친구, 동아리, 모임과 같은 제한적 관계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거리. 개인적 거리입니다. 자, 32번 한번 가볼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전파가 닿는 곳이라면 거리를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렇죠. 심리적 거리인 거죠. 예, 언제든지 전파가 닿는 곳이라면 거리를 만들어낸다. 예, 심리적 거리입니다. 자, 33번 갈게요. 파티한 종류래요. 참석자들이 요리를 한 가지씩 준비해 와서 음식을 나누며 담소하는 형식으로 아주 친한 사이에서 열리는 디너 파티. 그렇죠. 포트럭 디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34번 가볼게요. 어떤 대상,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한 사람이 가진 장점이나 매력으로 인해 다른 특성들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는 현상, 좋게 평가되는 효과,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렇죠.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자, 마지막. 기업 이익 실현에 방해가 되고요. 마케팅 활동 등 여러 요소에 방해가 되는 방해 작용을 하는 고객이다. 저번에 문제에 나왔던 그 내용이네요. 자, 고객 명단에서 제외. 해약을 유도, 고객의 활동을 중지시키기도 한다. 어떤 고객이에요? 그렇죠. 한계 고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연결형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실무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형 문제 3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무형, 자, 문제 36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의료기관 예약팀과 그리고 고객과의 대화이다. 자, 대화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의료기관이 고객과 대화를 하는데요. 고객은 어때요? 메르스 때문에 예약을 변경을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약기관에서는 어때요? 변경을 하는 것보다 그냥 오셔서 오셔서 그렇죠. 어떤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니까 굳이 예약 변경하시지 마시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푸시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대화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자, 의료기관 상담사는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파악은 했어요. 그죠? 예. 자, 어때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예, 따라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건 틀린 거죠. 네, 2번 볼게요. 고객은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메르스 때문에 예약 변경하고 싶다고. 그렇죠? 자, 3번 가볼게요. 의료기관 상담사는요, 부정확한 피드백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였다. 그렇죠. 예, 어때요? 계속해서 고객은 메르스 때문에 예약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계속 재차 얘기했지만 어때요? 부정확한 피드백으로 정확하지 않은 피드백. 그렇죠. 예, 자, 옮기고 싶어하는 날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얘기를 계속했었죠. 예, 그래서 자,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였다. 그죠? 거부감을 준 거죠. 예,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고객은 미숙하게 메시지 전달 안 했어요.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5번. 의료기관 상담사는 경청을 잘한 건 아니지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를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정확한 피드백으로 고객에게 거부감을 주었기 때문에 경청을 잘하였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그룹 비서실의 오승진 대리는요, 거래처 사장님과 수행비서,
그리고 자사의 전무님을 모시고 서울 본사에서 인천의 공항으로 현장 답사 임무 맡게 되었대요. 자, 오대리가 직접 운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좌석 배치로 올바른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대리는 어때요? 그죠? 서열상 가장 낮죠. 예.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서열상 가장 낮습니다. 자, 여기는 운전자 오대리가 앉아요. 예, 운전을 직접 합니다. 자, 어때요? 서열상 가장 낮은 서열을 가진 사람이 운전할 때 최상석은 어디입니까? 자, 어죠? 그렇죠. 대각선 운전자, 예, 운전자의 어떤 대각선 뒷자리가 가장 최상석이죠. 예, 자, 상석이에요. 예, 최상석. 자, 여기 누가 앉아야 되나요? 그렇죠. 예, 거래처 사장님이 앉으셔야죠. 거래처 사장님. 자, 그리고요. 자, 어때? 운전자 뒷자리가 차석이죠. 예, 차석. 자, 어때요? 우리 회사의 네, 전무님. 네. 그리고 가장 말석이 어딜까요? 그렇죠. 이 운전자 옆자리죠. 자, 수행 비서. 자, 이렇게 앉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말석이다. 자, 따라서 요걸 정확하게 그린 거는 바로 몇 번? 자,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의 정답 5번. 예,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한 페이지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제 행사장에서 외국 고객을 대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못한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외국 고객이요. 컨퍼런스 센터 입구를 찾는 상황이에요. 이때 직원이 그렇죠. 예. 어때요? 공손하게 자, 직접 안내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 행사장에서 외국 고객을 대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못한 걸 찾는 거예요. 1번 볼게요. 자, 외국 고객이 당황하지 않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한다. 맞죠? 자, 2번. 설명하기가 어려워 직접 안내할 경우 먼저 정중히 양해 구한다. 맞습니다. 3번. 방향을 지시할 때 3전법 이용해서요. 고객의 눈, 안내하는 손,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객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며 안내한다. 맞죠? 예, 자, 3전법. 잘 기억을 또 하세요. 자, 4번. 고객과 나란히 서서 눈을 마주치며 안내한다. 예, 아니죠. 안내를 할 때는 어때요? 항상 예, 고객보다 2, 3보 앞에 나가서 그렇죠. 예, 사선 방향으로 걸으면서 안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고객보다 2, 3보 걸음 앞서서 사선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예, 걸으면서 안내한다라는 내용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5번 갈게요. 고객의 감사 표현에 미소와 함께 인사를 하고 배웅한다. 좋습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4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2번. 다음은요. 휴대폰 구매를 위해 나눈 친구 간의 대화예요. 예, 두 친구가 최종적으로 신뢰한 정보의 원천은 무엇인가 찾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휴대폰 구매를 위해서 정연이와 예, 현경이가 이야기를 막 나눠요. 자, 그러다가 제 마지막 쪽에 보시면요. 현경이가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한 컨슈머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서 자, 어때요? 한번 구매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친구가 최종적으로 신뢰한 정보의 원천. 자, 1번 개인적 원천인가요? 아니죠. 예, 내용 보지만 어때요? 정연이와 현경이 자, 각자가 가지고 생활에 사용했었던 그런 휴대폰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예, 제품을 구매하진 않습니다. 자, 가족이나 친구 등의 어떤 개인적 원천 내용 아니죠. 예, 정보를 받은 원천은 개인적 원천 아니었어요. 경험적 원천, 경험에서 얻은 건가요? 아니죠. 3번 기업 정보 원천. 기업 정보 원천은 뭐예요? 그쵸? 기업의 광고, 그쵸? 예,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 정보 원천이죠. 자, 아니죠. 예, 여기서 미국에서 발표한 컨슈머 리포트는 기업에서 제공한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자, 4번 중립적 원천. 그렇죠. 중립적 원천이죠. 예, 자, 어때요?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적인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자,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보도자료 같은 거. 자, 그리고 정부가 기관한 어떤 발행물, 그리고 소비자 집단에서 발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립적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본문 가보시면요. 자, 컨슈머 리포터를 참조해 보자라고 현경이가 얘기를 해요. 자, 왜냐면요. 그 안에는요. 컨슈머 리포터 안에는 다양한 기업의 스마트폰 모델도 비교할 수 있고요. 또한 어때요? 컨슈머 리포터는 미국에서 최고의 공신력도 가지고 있대요.
자, 또는 어때요? 깐깐한 미국 소비자들의 평가이니까, 자, 어때요? 나 그거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어떤 근거들을 바탕으로 컨슈머 리포트라는 예, 그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 바탕으로 구매하겠다라고 의사를 보여준 거죠. 답은 몇 번? 4번 예, 중립적 원천이었습니다. 자, 5번의 상업적 원천 역시 뭐예요? 기업정보 원천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42번 문제 이렇게 봤고요. 자, 한 장 더 넘기시면요. 이번에는 통합형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통합형 문제 45번, 46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통합형 문제 45번 한번 볼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콜센터 상담원과 고객의 상황이에요. 자, 딸 한의사 씨는 자, 작년 가을에 어머니에게 선물해 주었던 백수오궁이 가짜 논란에 예, 휩싸이자 홈쇼핑 콜센터에 상담한 내용이다. 이 부분은 어때요? 가짜의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환불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응대들 한번 좀 보시고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상기 사례에서 상담원의 대화를 변경해 봤어요. 자,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상담원 1-1 볼게요. 우선 먼저 위에 거 한번 읽죠. 자, 본문에 있는 내용 볼게요. 상담 1-1. 자, 목소리 톤이 다운되면서 작년 9월에 구매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걸 변경해 봤어요. 자, 다시 문제 올게요. 작년 9월에 구매하셨습니다. 환불 때문에 그러세요, 고객님? 라고 어때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죠? 예, 바로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예, 설사 어때요? 예, 환불이라는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 손치더라도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예, 반감을 일으키기 쉽죠. 자, 요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1-2 한번 가볼게요. 자, 고객님, 그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장입니다. 저희도 따로 기관에 성분을 했고요. 2주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예, 바꿨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많이 놀라셨죠, 고객님. 네, 저희 회사에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성분 의뢰하였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2주 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결과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많이 놀라셨죠, 고객님 함으로써 어때요? 네, 자, 고객의 입장을, 고객의 감정을 좀 헤아려 주는 거죠. 쿠션 화법인 거죠. 예. 자, 읽어주면서,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어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라는 어때요? 쿠션 화법을 또 사용을 했죠. 예. 자, 이렇게 해서요, 고객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동시에 쿠션 화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고객에게 어때? 또 2주 후라는 정확한 날짜를 제시함으로써 공지해 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 상담원이 굉장히 잘 응대를 했다.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응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 4, 5번에 나와 있는 문제, 그 지문의 내용은 어때요? 예, 다 옳지 않은 거죠. 상담원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답 2번, 예, 맞고요. 자, 한 장 더 넘기세요. 자, 46번 계속 갈게요. 2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상담원의 대화와 경청의 장애 요인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찾는 문제입니다. 자, 상담원 1-1 어땠어요? 자, 볼게요. 상담원이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피곤한 컨디션 난조로 고객의 대화에 부정확한 청취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부정확한 청취인가요? 예, 그렇진 않죠. 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백수호 구입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입에 대한 날짜 작년 9월이라는 거 정확하게, 예, 어때요? 피드백 했죠. 자, 따라서 이거는 부정확한 청취는 아니에요. 자, 2번 갈게요. 상담원 1-2. 자, 상담원은요, 고객의 환불 이야기의 편견, 선입견을 갖고 고객을 판단하여 응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2, 그렇죠. 예. 자, 어때요? 자, 일방적으로 나온 그런 발표고 성분 저희가 의뢰했고 결과는 나온 대로 연락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화에 있어서 어때요? 상담원은 이미 고객의 환불 이야기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응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부정확한 청취, 편견과 선입견을 이루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장애 요인과 바르게 연결이 된 거는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예, 자, 나머지 3, 4, 5번들 마찬가지로 보시면서요.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45에서 50번 문제 보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네요. 49, 5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황은요. 매니저가
철수가 응대한 화법으로 인해 고객에게 불쾌감을 준 사례이다. 자, 다음 보기의 내용을 읽고 문제에 답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철수와 영희의 결혼 1주년 기념으로 고급 레스토랑 그쵸? 예약하죠. 하지만 거기서 받은 서비스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죠. 자, 49번 한번 볼게요. 철수가 기분이 상한 이유는 자, 매슬로의 욕구 중 어느 단계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인가?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생존의 욕구인가요? 아니죠. 예,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아니죠. 세 번째 사회적 욕구인가요? 아니지요. 네 번째 존경의 욕구인가요? 그렇죠. 존경의 욕구죠.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거죠. 자, 어떤 거 있는지 그 위에 한번 볼게요. 자, 그 내용, 본문 내용 보시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순간 철수는요. 고급 코스를 주문하지 않아 이런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 자존심이 상했고요. 또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여 강력하게 항의한다. 그렇죠. 예,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스스로가 어때? 존경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느 단계 충족하지 못한 것인가? 4번 존경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마지막 5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다면요. 매니저가 어떤 직원의 서비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 중 적합하지 않는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1번.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사과하고요. 만회의 기회를 달라고 진심으로 요청한다. 맞죠? 예. 자, 2번. 철수와 영희에게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 건네고 일단은 그냥 보내준다. 자, 서비스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는요. 어때요? 다음이 없죠. 예, 다음이 없고요. 자, 어때요? 이런 불만이 즉시에 회복되지 못하면요. 어때요? 고객은 이탈을 하죠. 다시 오겠습니까? 무료 이용권 건넨다고 해도요. 오지 않죠.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과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예, 그쪽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무료 이용권을 준다 하더 다음에 오지 않겠죠. 예. 자, 따라서 어때요? 고객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예, 즉시 바로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사과와 이거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측면이 예, 없이는요. 예, 서비스 실패를 만회하기는 힘들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3, 4, 5번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다 서비스 실패 만회하기 위한 방법 중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쵸? 긴 시간 마찬가지로 문제 다 따라서 예, 풀어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문제 꼼꼼히 이렇게 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스스로 내용 정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예, 문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